특별 사면이 단행이 됐는데 네. 55명이 이제 명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뭐 최근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또 새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네. 결국에는 대통령 뭐 55명이 특별 사면되었고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사면 받아야 마땅한 분들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그 측근 몇 사람을 사면시키기 위한 들러리에 사실은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그 특별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공권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휘둘러서 되는 게 아니듯이 대통령의 직무상의 어떤 정당성 범위 내에서 이 권력이 행사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탈했다면은 대통령 직무상의 권력 남용, 즉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직 수행에서 중대한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 네, 사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도 정치적 책임에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네. 물론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 또 정권이 이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 특수관계를 비춰볼 때 정치적 책임을 나누어서 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나눠서 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것이 뭐 법률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장치가 지금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이것이 한 몸뚱아리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연대 책임,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 그걸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 점이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고 또 납득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가 가진 권한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것인데 마치 그 판사가 자신의 그 친인척이 그 피고인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경우와 다르게 이렇게 부당하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을 시키는 일을 하고 이번 일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뭐 먹고 튀는 자본을 우리가 먹튀 자본이라 그러는데 그냥 임기 말에 그냥 풀어주고 그냥 튀는 풀튀 정권식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습니다. 사면 자체가 사법부의 어떤 결정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권분립의 원칙에도 훼손되는 면이 있고 남용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면권 자체가 대통령에 부여된 헌법상의 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다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이처럼 남용되는 경우를 제한하는 그런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친족이라거나 대통령에 의해서 직접 임명된 정무직 뭐 공무원이라거나 또는 이 중대한 어떤 권력형 비리와 범죄와 해당되는 문제, 반인륜적 사범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적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그런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자체로서는 타달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이제 예상 바뀌었지만은 뭐 인수위원장도 뭐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의혹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더라도 책임 총리제를 그동안 계속해서 왔는데 과연 책임 총리제를 과연 해낼 만한 분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임명을 그 내정한 걸 보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그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책임 총리제는 스스로 폐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대통령 과거의 총리와 다르게 실질적 권한을 나눠 갖는 책임 총리로서 역할하실 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 특히나 고위 법관까지 지낸 분이 그 재직 시에 벌어졌던 여러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이런 중책을 맡기에는 몹시 부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판사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뭐 무엇이 본업이고 무엇이 부업인지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판사 재직 시절에 대표적인 그런 이제 부동산 투기에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궁색하지 않고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더 정식하기 위해서 사회 악에 해당되는 그런 부동산 투기에 직접 그렇게 또 장기간 나섰다는 것 자체가 몹시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처신이었다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간 의혹이라고는 할 수 있고 네. 앞으로 뭐 해명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 부분을 봤을 때 인사청문회 통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저는 뭐 인사청문회만이 아니라 네. 설사 그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세금 낼 거 다 냈다 치더라도 그 투기 자체가 갖는 부도덕성은 초대 총리로서는 대단히 부적해하고 또 이 정도의 의혹이 드러난 상태라면은 한 달여 남은 인수위원장직을 온전히 수행하기도 힘든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인수 어떻게 뭐 사과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된다 이 정도?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출범을 앞둔 이 새 정부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서도 또 힘찬 출발을 위해서도 인수위원장이 스스로 인수위원장직으로부터도 물러서는 것이 사법부의 수장과 다름없는 기관의 장을 지낸 분으로서 네. 대통령에서 임명되는 이제 이 정무직 공무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분은 헌재 소장을 그만둔 직후에 한 달도 안 되어서 뭐 유명 로펌에 또 고문으로 이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그것부터가 사실 대단히 부적절한. 지금 대법관만 지내도 그런 식으로 거취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은 그런 이제 업체에 법률 관계 업체에 이제 1년 정도는 취업하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로펌에 그 취업한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생각되고 나아가서 이 국무총리직을 이렇게 맡게 된다면은 사실은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어떤 사법부의 그 수장 기관에 있는 분들이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임명직 공무원으로 공직으로 또 진출할지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보다도 남겨진 그 현재 존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또 국민들의 신뢰에 상당한 어떤 손상을 주는 행위가 아닐까. 네, 저는 뭐 공직자의 어떤 윤리와 어떤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특히 그런 사법 영역에서 이제 그 고위직을 맡은 분들은 그 자신의 어떤 그 자리가 개인이 어떤 출세와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주요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처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애당초 그 자리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검찰총장에 응모했다가 또 떨어지면 계속 또 헌법재판관으로 또 헌법위헌법률 심사 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냥 지켜보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많이 지적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두 번 놀라게 되는 겁니다. 워낙에 밀실 보안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에서도 놀랐지만은 네. 그렇다면은 검증이라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검증도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인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검증이 더 중요하냐, 보안이 더 중요하냐? 예. 당연히 검증이 더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검증이다. 사실 이렇게 잘못된 인사를 해가지고 온 국민이 고통받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네. 그리고 임명한 쪽에서도 고통받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민들도 지금 국민적 사기가 지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철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 보안은 그에 비하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그 지지율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만은 네. 그리고 또 인수위 시절에 여러 가지 이벤트로 헛된 기대를 부풀리는 것도 문제라고는 생각되지만 최근에 어떤 낮은 지지율, 유례 없이 낮은 지지율은 뭔가 이렇게 기대만큼 보여주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청와대 조직을 줄였다고 봐야 할지 네. 어찌 보면 장관직은 더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세계로요. 예, 네.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뭐 조직이 크다 작다가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되긴 어렵습니다만은 청와대 조직을 그렇게 비대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 내각보다는 청와대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국무총리도 이렇게 의전용 총리처럼 이렇게 임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예. 그런 이제 걱정이 사실 앞서고요. 그리고 정부 조직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시도한 부분도 있지만 이 규제를 하는 부분과 집행을 하는 부분이 한 조직에 같이 몸담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몇 가지 이제 좀 손을 봐야 될 부분도 고용이나 있다고 복지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그럼 총리한테 가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약합니다. 그러려면 총리 인선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예,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 고용복지 부분도 보면은 지금 인수위도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노동 문제, 또 네. 우리 사회에서 큰 해결 과제가 되고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한 그 전문가는 인수위원으로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각을 갖다가 짤 때도 그대로 이어질까봐 상당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입니다. 예. 국정조사가 목표가 아닙니다. 국정조사는 수단일 뿐이고요. 국정조사 아닌 방식으로라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그 길도 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지금 정리해고된 분들 중에 남은 분들이 약 150여 분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당하게 징계를 포함한 정리해고된 분들을 복직시키는 부분이고, 무급휴직 이번에 복직되었다고 하지만 네. 그 부분은 이미 사실은 2010년도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 뭐 2년 이상 늦게 지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부의 책임과 과거 쌍용차 경영진의 책임을 갖다가 규명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복직도 그에 잇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하지 않겠다면은, 국정조사를 안 하는 대신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도 하지 않고 국정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뭐 2+3이니 2+4니에서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하자. 거기서 그 논의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해결되지 않고 논의만 길어질 뿐입니다. 철탑에 올라간 사람이 내려올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국회 내의 정당들이 나서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쌍용차 노사에서 국정조사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하는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그럼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도 국정조사를 안 해서 해결될 게 뭐냐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쌍용차 경영진이 국정조사를 원치 않는다면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정리해고된 사람들에 대한 복직 계획, 그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의혹 투성이인 과거 정리해고 과정에 대한 조사까지 거부한다면은 문제 해결의 어떤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회사가 과연 실질적인 경영상의 위기였는지, 아니면은 일부러 부도를 갖다가 기획해서 내고 기술을 빼돌리려는 그런 그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가 있었고, 의혹이 사실 여야에 의해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합의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혹은 그대로 둔 채 국정조사만 안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예 그러면 맨 마지막 남은 결과인 정리해고자의 복직을 갖다가 회사가 책임있게 단시일 내에 이뤄내면 또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과거 통합진보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나눠져서 이정희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또 새 대표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뭐 다른 당의 인사 문제까지 언급하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 성현들의 말에 보면은 무감어수감어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 나왔던 얘기를 또 하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김재현 의원이 이제 대북 특사를 보내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그래서 특사가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북한이 그런 이제 핵실험이라거나 또는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을 통해서, 이 위협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전술은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고, 북한부터 또 북한 역시도 그런 이제 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넓히는 방식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